아까 책에 있는 거 첫 번째 확인 문제 첫 번째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터는 그 메소드 오버로딩이고 프린터 문제는 첫 번째는 메소드 오버로딩이고 뒤에는 그죠? 거기서 메소드 프린터 메소드 앞에 스테이트만 따다다 푸시면 되죠.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책에는 멤버 서비스 요게 있어요. 자, 멤버 서비스 클래스를 생성해서 메소드가 체계처럼 얘를 실행했을 때, 그렇죠? 실행했을 때 로그인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이 멤버 서비스 로그인 메소드엔 설명이 책에 있습니다. 매개 변수는 뭐고 리턴 자료형은 뭔지 수행할 기능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면은 뭐가 들어오는 값이 뭐가 로그인 메소드의 매개 변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는데 스트링 자료형으로 얘가 들어오는 값이 아이디가 홍이고 비밀번호가 1, 2, 3, 4, 5면 리턴을 출력값을 하고 아니면 펄스를 리턴해라 그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객체를 생성하고 실행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클래스도 있단 말이에요. 뭘로? 매개 변수를 가지고 확인하는 클래스도 있고 아까 은정씨가 해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얘가 지금 필드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해당 메서드에 매개 변수로 아이디 값 비밀번호 값 받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했던 방식으로 만약에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이 방식으로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뭐야? 왜 뭐가 이 자꾸 쓰여지지? 스트링 DASSWORD 자, 이래놓고 원래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그죠? 값을 초기화시켰었죠? 이렇게 생성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앞에 계속 했던 거 이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할 때마다 왜 자동으로 뭐가 다른 값이 되는? 응? 뭐 잘못 적었나? SWORD 그래서 this.id는 id this.DASSWORD는 DASSW 원래 우리가 객체 생성할 때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저렇게 전달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여기에 뭐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 1, 2, 3, 4, 5가 숫자인데 스트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을 때 멤버 서비스의 기본 매개 변수는 기본 생성자는 지금 제가 정의 안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는 오류가 발생해요. 요것만 해요. 지금 요것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거는 자 이런 상태는 이걸 바꿔줘요. 뭐 할 거냐면 얘를 객체를 생성해 놓고 생성한 객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한지를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아이디가 아니고 뭐가 this.id하고 이건 객체 생성할 때에 뭐 홍 1, 2, 3, 4, 5 받은 거예요. 그거랑 this.id랑 뭘로 매개 변수로 받은 아이디가 일치할까? 그렇죠?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앞에 했던 방식으로 바꾸면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this.패스워드와 뭘로? 매개 변수로 받은 패스워드. 그죠? PASSW. 이게 이름이 같아서 그렇지. this.id는 뭐? 요 객체 생성할 때 얘 필드입니다. 인스턴스 필드. 요거는 함수 호출할 때 요거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함수 호출할 때.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할 때 받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요거랑 일치하는가 그걸 확인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로그인 되었습니다.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만약에 홍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AAA 이러면 그렇죠.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 책에 있는 방식도 있고
필드를 선언해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객체를 생성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방식은 여러 방식이니까 이런 방식도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이 방식이죠. 앞에 했던 건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은정씨가 아까 그렇게 해놔서 제가 확인차 그럴 수도 그렇게도 한다. 그 다음에 요 과제가 과제는 자 직원을 관리하는 클래스다. 직원을 관리하는 클래스다. 그래서 뭐 아까 회사명은 그냥 상수로 두겠습니다. 회사명이 안 바뀔 거니까 잘 안 바뀔 거니까 그냥 고정값인 스테이트 파이널이라면 스테이틱은 뭘죠? 객체를 생성 안 하고도 접근할 수 있는 거고 파이널이라면 초기에 한번 결정되면 수정이 안 된다. 그래서 얘를 상수로 한다. 그래서 뭐 회사명은 상수. 그 다음에 정적 필드는 지금 두 개 저는 설정했어요. CNT는 초기에 사원번호가 처음 초기 사원번호 카운트할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토탈은 전체 직원 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한 명씩 들어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얘도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토탈 직원 수도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 객체들이 공통으로 접근하는 필드니까 두 개가 스테이틱입니다. 그렇죠? 각각 객체마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된 최종값을 우리가 나중에 쓸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EMP 넘버 저는 얘가 사원 번호입니다. 사원 번호. 그 다음 뭐 이름, 부서, 뭐 직급, 그거는 스트링 다 해서 그냥 생성하고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데 요거는 얘는 뭐 사원 번호 카운트, 그죠? 사원 번호. 여기에 CNT가 원래 1001이 첫 번째 사원 번호예요. 첫 번째 사원번호를 할당한 다음에 그 다음 사원번호에 할당해주기 위해서 CNT를 뿔뿔 해서 1 증가시켰다 이 말이에요. 지원번호 증가 필드. 그 다음에는 나중에 사원수를 체크해야 되겠죠. 아까 메서드에 최종 메서드에 사원수가 토탈에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객체 생성할 때마다 초기값 0으로 두고 1씩 증가하는 사원수 증가 필드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문제가 스테이틱 필드를 사용할 수 있는가 안 할 수 있는가. 걔가 어떨 때는 스테이틱이고 어쩔 때는 인스턴스인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통으로 접근해가지고 객체마다 증가된 값을 접근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요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냥 그럼 그 다음에 info emp라는 메소드가 있었는데 각각 info emp에 보면은 형태가 첫 번째는 매개 변수가 없는 거 그렇죠? 세 번째는 매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없을 때 매개 변수 스트링일 때 메소드 오버로딩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실행해보면 그냥 이 내용이 해당 객체에 각각 필드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면 됩니다. 뭐 4번, 이름, 부서, 직급 그렇죠? 그래서 인스턴스 필드니까 왜 사원마다 사원 번호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부서도 다르고 직급도 다르고 그렇죠? 각각 객체마다 그래서 인스턴스 필드 불러오면 되고 만약에 EMP, info EMP 메서드에 매개 변수가 있다. 스트링 매개 변수가 있으면 이게 뭐냐면 부서가 바뀐 정보다 이 말이에요. 부서가 바뀌었어 이 사람이 해당 객체가 그럼 부서가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부서를 새로운 부서로 변경하고 그렇죠? 새로운 부서로 변경하고 그 바뀐 부서를 뭐 매개 변수로 받은 바뀐 부서를 출력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메소드. 메소드 오버로딩의 내용도 수정 가능해요. 꼭 같은 거 아니라도 된단 말이에요. 메소드 오버로딩이 매개 변수를 받아가지고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같아도 되고 따라도 되고. 근데 결과가
뭐 다르겠죠? 뭔가 메소드 오버로딩이 매개 변수만 다른 게 아니고 결과도 다를 수 있다.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그게 자바에서 앞에 설명했을 때의 다형성의 한 맥락이에요. 그렇죠? 뭔가 메소드는 하나인데 매개 변수가 다름으로 해서 결과가 다양해지는 거죠. 다르게 각각.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스트링 매개 변수를 받는 건 그 매개 변수 바뀐 걸로 출력해라. 그 다음에는 조금 디테일하게는 기존에 있던 부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his.department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this.dep를 출력해도 되고 매개 변수인 얘를 출력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걸 수정해서 바뀐 걸로 새로운 부서에서 이렇게 출력하라. 그 얘기했어요. 없을 때와 있을 때. 그 다음에 show total 얘는 제가 문제가 전체 직원 수는 출력하는 메서드가 객체 생성 없이 호출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뭐가 객체가 아니고 클래스명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얘가 정적 메서드로 선언해라 그 얘기했어요. 이 의미가 그렇죠? 얘가 뭐 정적 메서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적 메서드는 스테이틱을 붙이면 되는데 정적 메서드는 뭘 가지고 올 수 있냐면 다 스테이틱이 붙은 필드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컴퍼니는 아까 상수였고 상수는 대문자를 쓴다고 했어요. 싹 다 대문자 관례적으로 상수였고 토탈도 상수였죠? 토탈도 이렇게 상수였습니다. 초입값 0으로 세팅한 토탈 직원수. 그래서 정적 메서드는 상수가 필요합니다. 상수가. 여기에 네임이라든지 EMP 넘버, 뭐 직급 이런 걸 못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전체적인 공통적인 걸 뭘 기능 구현할 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스테이팅 메서드. 그래서 실행하면 그렇게 나온대요. 그건 그래서 이 과제는 인스턴스 메서드나 인스턴스 필드, 스테이팅 필드나 스테이팅 메서드를 어떨 때 쓰고 어떨 때는 인스턴스인지 어떨 때는 스테이트인지 그걸 연습해보는 과제였습니다. 연습해본 과제.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이 정도만 하면 아마 스테이틱하고 인스턴스의 구분이 갈 거예요. 이걸 오늘 보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자바의 패키지 오늘 몇 페이지? 패키지가 어디? 26개 메서드하고 인스턴스 스테이트겠고 파일은 책은 258페이지네요. 아직 조금 클래스에 조금 남아있는 거. 자, 패키지는 우리가 지금 작업할 때 저기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지금 패키지를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가 큰 단위 프로젝트 하면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례적으로 우리는 그냥 지금 그냥 단순한 패키지 하나 이렇게 생성하고 코드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관례적으로 패키지명은 어떻게 만드냐면 소문자로 모두 작성하고 회사의 도메인 이름을 역순으로 작성한다. 그냥 얘는 간단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울 IT는 지금 도메인이 서울 IT coulit.co.kr이에요. 그럼 패키지 만들 때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 생성한다는 패키지를 만들죠. KR 패키지 만들고 그 안에 CO 패키지 만들고 서울 IT 패키지 만들고 프로젝트명 만약에 쇼핑몰이면 뭐 쇼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패키지 구조를 소문자입니다. 모두 소문자. 관리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관리적으로 그래 놓고 쇼핑 안에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명이 쇼핑이면 쇼핑 안에 또 패키지 구조가 나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패키지를 우리가 KR 만들고 CO 만들고 그 안에 서울 IT 만들고 프로젝트 명 만들고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저는 01, EX01이란 패키지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앞에 다 적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학습용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요것만 하나, 그죠? 패키지 하나만 적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구조가 저렇게 패키지 이 안에 이걸 패키지를 그러니까 여러 개, 그죠? 순서대로 KR 만들고 그 안에 CO 만들고 CO 안에 소라이티 만들고 이렇게 구조가 나눈다 이 말이에요. 관례적으로 규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01 안에 또 나누면 또 패키지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그때 해보고 이게 관례적이에요. 그러면 뭐 왜 그러냐면 개발자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개발자가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의 어떤 신입 개발자가 인수인계 안 받고 왔어. 바빠서. 인수인계 못 받고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어 있을 때의 패키지 구조를 보면 이 회사의 도메인가 여기가 프로젝트 명이구나. 이걸 우리가 따로 인수인계 안 받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어떻게 패키지 구조가 형성된다는 걸 알면 빨리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클립스가 생성될 때에 이클립스가 처음에 그 프로젝트 명이 저는 서브젝트였는데 SRC 안에 보면 서브젝트에 들어가 보면 이클립스 구조를 보면 서브젝트 안에 실제로는 SRC가 있고 그 안에 패키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SRC란 말은 여기에 소스 코드가 있다 이 말이에요. SRC 폴더에 모든 프로젝트에 SRC 폴더에 있어요. 그 다음 SRC가 있고 실제 구조를 보면 얘가 실제 이클립스가 구조가 저장되는데 보면 서브젝트 안에 SRC가 있고 빈이 있어요. 빈 안에도 동일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럼 빈에는 뭐가? 클래스 파일이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아까 우리가 src에는 src.ex01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구조가. 그럼 여기는 소스 코드. 자바 소스 코드 말이야. 자바 소스 코드가 저장되고 그 다음 서브젝트 저는 이름이 프로젝트 이름이 그 다음 bin.ex01은 컴파일한 클래스 파일 컴파일한 클래스 파일이 저장된단 말이야. 클래스 파일 실행 파일이 저장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바 구조는 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src와 bin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스 파일이 따로 그 다음 클래스 파일이 따로 그거는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회사를 가든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클립스도 그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src 말고 뭐 다른 폴더에 저장 잘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내가 자바를 했다 이러면 딱 보고 만약에 뭐 수정하라 했는데 인수인계는 안 해줬어. 여기를 뒤집으면 되겠죠. 파일을 여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그 다음 패키지 명도 우리는 그냥 EX01 이렇게 했지만 관례적으로 만약에 뭔가 공통 환경 설정이 있다. 그러면 보통 패키지명 이름을 COMM 이런 식으로 해요. 공통 파일이 있다. COMMON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비슷해. 그 다음 뭔가 환경 설정이나 config 아니면 CFG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관례적으로. 그러면 내가 인수인계 안 받아도 뭔가 설정 파일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들어가서 src.ex01 안에 또 패키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common 하면 뭔가 공통적인 거 공통으로 사용하는 파일이 있을 거야. 공통으로 사용하는 파일. config cfg 이러면 뭐 환경 설정하는 뭔가 파일. 그런 게 다 나눠져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 모델, DAO, ETO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딱 보면 이제 알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가 이미 딱 나눠져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키지명만 보고도 이 안에 어떤 파일이 있을지는 이제 안 가르쳐줘도 공통 파일 수정이라 하면 여기 수정하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연동 수정이라 하면 뭐 여기 수정하면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앞에 D가 붙은 거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갖고 뭐 하는 작업 패키지 이름이 데이터 나중에 우리 할 거예요.
그게 딱 일반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패키지명이.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뭐, AAA 테스트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패키지명만 보고 패키지 구조만 알아도 따로, 인수인계 안 받아도 파일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나중에 가면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때로 지금은 이제 아직 데이터베이스 안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하면 완전 이렇게 샥 나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할 겁니다. 어쨌든 패키지 구조가 맨 앞에는 회사의 도메인 주소의 역순으로 적으면 된다. 그 다음 패키지 역순이고 모두 소문자로 작성합니다. 소문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 임포트는 우리가 다른 패키지에 있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임포트 문을 이용해서 명시를 해줘야 된다.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거. 그럼 자바. 자, 자바에 우리가 저번에 스캐너 했었죠? 그죠? 스캐너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임포트 하지 않는 건 어떤 클래스에 있는 걸 자바에 어떤 패키지를 쓰냐면 저번에 봤듯이 자바 랭 있습니다. 랭.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java.lang에 들어가 있는 건 임포트를 안 해도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java.lang에 들어가 있는 거는 스트링 뭐 이런 거 있죠. 오브젝트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java.lang에 없는 것들은 임포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임포트 해서 저기 스캐너로 입력 받을 때 그죠? 스캐너로 입력 받을 때에 어디 저기 이름이 스캐너가 임포트가 뭐였지? 생각이 안 나. 뭐였는지. util 맞아 util. util에 있는 패키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java.util.scanner 이래서 뭐 클래스명까지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는 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java.util이죠?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임포트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건 임포트, 같은 패키지는 명시를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접근 제어자, 접근 제한자를 할 거예요. 이제 뭐 앞에 이제 우리가 요거 퍼블릭 클래스 여기에 메인에 보면 스테이트 보이드까지는 했었죠. 어저께 스테이틱은 했었습니다. 정적 메소드라는 걸.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종류 요 앞에 붙어 있는 퍼블릭에 대해서 볼 겁니다. 얘 이름을 접근 제어자랍니다. 접근 제어자. 거기에 대한 걸 볼 거예요. 책에 뭐가 복잡한데 실제로는 크게 안 복잡해요. 접근 제어자. 뭐 하냐면 클래스 또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필드 메서드에 접근을 제한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 제어자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앞에 우리는 여태까지 퍼블릭만 했는데 그렇죠? 퍼블릭하고 또 뭐 했냐면 퍼블릭 없는 거 하고 두 개 했습니다. 퍼블릭하고 퍼블릭 안 붙었을 때 하고 그러면 퍼블릭은 말 그대로 제한이 없어요. 퍼블릭 이렇게 붙으면 아무나 임포트 시켜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어떤 클래스에든지 퍼블릭은 공유제다. 공유제. 공공.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퍼블릭은. 그럼 어디다가 퍼블릭 쓰냐면 클래스명 앞에도 퍼블릭, 필드명 앞에도 퍼블릭, 생성자, 메서드 전부 다 퍼블릭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퍼블릭 안 썼지만 어쨌든 퍼블릭 하면 다 마음대로 가져다 쓰다 이 말이에요. 공공. 응? 공유제다 그 얘기입니다. protected는 나중에 상속이라는 개념을 하고 해야 됩니다. 얘는 우선 패스하고. 자, 디폴트는 뭐냐면 안 쓴 거,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건 디폴트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 한 페이지에 제가 퍼블릭이 있어서 그 위에 클래스 만들 때 퍼블릭을 뺐습니다. 이거는 퍼블릭 없는 거, 아무것도 앞에 안 붙어 있죠? 그럼 이건 디폴트 접근 제어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 응? 디폴트. 그럼 디폴트 접근 제어자는 어떤 제한을 갖고 있냐면 같은 패키지는 해당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같은 패키지. 같은 패키지란 말은 우리가 여태까지 메인은
퍼블릭이 없고 일반 클래스는 그냥 앞에 퍼블릭 안 붙었죠. 그럼 얘 디폴트예요. 그러면 같은 패키지는 어차피 이건 같은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호출해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얘가 퍼블릭이 앞에 안 붙었는데 다른 패키지야. 그럼 못 써.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거는 그래서 좀 이따가 예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만 가능. 그러니까 앞에 퍼블릭도 안 붙고 아무것도 안 붙은 거예요. 그건 같은 파일이 아니라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건 각각 클래스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프라이빗. 프라이빗은 같은 패키지든 다른 패키지든 다 접근 불가입니다. 지가 지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응? 프라이빗. 그게 우리가 객체 캡슐화 할 때 프라이빗으로 감춘다 이렇게 해서 감춘다. 그러니까 프라이빗은 같은 사람 같은 계열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못 써요. 프라이빗은 지 클래스 내에서만 불러올 수 있고 외부에서는 아예 접근 불가입니다. 완전히 꽉 닫아놓은 거예요.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는 아직 상수 안 했으니까 빼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볼 건 public, default, private 이렇게 각각 그런 패키지를 각각 다르게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그림처럼 패키지가 1인 패키지에는 클래스와 A, B가 들어있어요. 그럼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러면 디폴트 접근 제어자입니다. 그렇죠? 앞에 public, private, 어쩌고저쩌고 뭐 안 붙었어. 그럼 디폴트야. 디폴트는 클래스를 선언해서 생성할 때, 객체를 생성할 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 패키지 1이라는 패키지에는 클래스 A와 B가 들어있고 다른 패키지 이게 다른 패키지인데 응? 다른 패키지인데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만약에 패키지 2라는 데는 클래스가 C가 있습니다. 응? 그런데 접근 제어자가 퍼블릭은 서로 다 할 수 있어요.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패키지 1 파일에서도 다 C를 접근 가능하고 패키지 2에서도 A, B 다 서로 접근 가능해요. 퍼블릭이 붙어 있으면. 퍼블릭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응? 마음대로 쓴다 이 말 마음대로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게 퍼블릭이기 때문에 퍼블릭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퍼블릭이든 뭐든 없는 거는 디폴트로 했어요. 지금 여기 앞에 클래스명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패키지 1에서 서로는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패키지 2번 얘 2입니다. 패키지 2인 클래스 C로는 못한다. 앞에 디폴트가 붙어가지고 디폴트가 그래서 자 봅시다. 그냥 그러면 그걸 구조를 만들죠. 패키지가 지금 현재 이제 다른 패키지 하나 만들게요. 책에서처럼 책에는 패키지 뭐로 해놨나 이렇게 합시다. 책에 다른 패키지 U 패키지 UPACK 이렇게 하고 일단 같은 패키지 myPACK 이렇게 패키지를 두 개를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메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my 패키지에 패키지를 이제 나눌게요. 그러면 U 패키지에는 어떤 클래스 있냐면 C 클래스 my 패키지에는 A, B 클래스가 있어요. 책에 있는 것들을 똑같이 합시다. 클래스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구조를 부분이 각 다른 패키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길게 할 필요 없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만들까요? 자 그러면 우선 패키지를 이렇게 이름을 두 개로 만드세요. 패키지 두 개. 자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U에 이제 뭐 패키지 하나 더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패키지 이름을 아까 U 패키지 YOU 그냥 해도 되고 EACK 다른 패키지다 이 말입니다. BACK 패키지 한 개 만들고 U 패키지 한 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이 패키지 하나 만들고 패키지 2개 마이 패키지 EACK 이렇게 2개를 생성하면 됩니다. U 패키지, 마이 패키지 패키지를 각각 이제 2개로 만듭시다. 패키지가 다릅니다. 자, 마이 패키지에서 마이 패키지 좀 하고, U 패키지, 다른 패키지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이 패키지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U 패키지 안에 이제 C 클래스 함께 만듭시다. U 패키지 안에 다른 클래스. 자, 클래스 만드는데, 클래스 이름을 그냥 대문자 C 하나만. 클래스. 작업할 만드는데, 그냥 C 클래스라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 여기는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 안 할 거예요. 이제 C 클래스는 그냥 라이브러리 클래스예요. 호출하는 실행한 클래스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앞에서 어저께까지 수업했던 메인 말고 위에 거 클래스 있죠. 그 파일이 지금 나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각각 클래스마다 나눌 겁니다. 파일로. 그래서 그냥 대문자 C만 해놓고 다른 건 손 안 대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C 클래스는 지금 현재 U 패키지라는 곳에 속해 있는 파일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하죠. U 패키지에는 C 클래스 있다. 그러면 똑같이 My 패키지에는 AB 클래스인데 A 클래스의 메인을 호출하겠습니다. A 클래스. B 클래스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C 클래스처럼 메인 함수 없고 클래스 중에서 메인 함수는 하나 다음에 그렇죠?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my 패키지에 AB를 만들 건데 그렇죠? 클래스를 만드는데 A 클래스는 public void main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public void main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B는 public void main이 없는 library 그냥 일반 클래스로 만들게요. B 이렇게 두 개. 총 3개가 잘 보십시오. U 패키지에는 클래스 C가 있고 그 다음 A 패키지는 My 패키지에 속해 있는데 void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B 클래스는 함수 없고 그냥 클래스. 우리가 앞에 했던 클래스 이제 각각 일반적으로 클래스 한 개당 파일 하나 그렇게 나눌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패키지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둘로 나뉘어 있다. 퍼블릭은 지금 현재 얘네들이 다 퍼블릭이에요. 그렇죠? 3개 다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얘가 실행 클래스니까 여기서 A에서 B, C를 참조할까요? B 클래스, C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구조를 다 확인하고 B는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왜? 같은 패키지니까. 아까 A하고 B는 같은 패키지라 했죠? 여기 A의 메인이 있고 B는 마이팩에 속해 있어서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냥 메인 함수에 그냥 그럼 뭐가? E B는 UB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같은 패키지죠. 그죠? B는 왜 한글이 안 넣혀? 같은 패키지. 얘는 별로 할 게 없어요. A랑 같은 패키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불러오면 됩니다. 그냥 바로 객체 생성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객체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성만 할 거예요. 그렇죠? 생성만 하고 얘를 그냥 객체명을 출력만 할까요? 출력만 하겠습니다. B는 문제가 없음. 그렇죠? 같은 패키지에 있는 거라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C 클래스는 아까 다른 패키지에 있죠? 그렇죠? C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에 있습니다. 뭐 아까 우리가 만들 때 C는 어디?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클래스인 my팩이 아니고 C는 U 패키지라는 패키지, 다른 패키지예요. 그러면 이제 C를 사용할 때는 뭐라고?
임포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포트 뭐 U 패키지에 있는 C 클래스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 C는 다른 패키지예요. C는 다른 패키지. 패키지가 달라요.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사용해야 돼요. 임포트 없이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죠? C는 U 패키지에 속해 있고 A, B는 My 패키지에 같은 패키지에 속해 있습니다. C는 다른 패키지니까 저렇게 임포트 한 다음에 또 C 객체를 생성해 볼까요? C는 U, C 하고 C를 출력을 해 봅시다. 그러면 객체를 출력하기 때문에 객체의 정보가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그렇죠? 첫 번째 B는 My 패키지에 속해 있는 B가 요 주소로 할당되어 있고 두 번째 C는 U 패키지에 속해 있는 C 클래스의 객체 주소가 이렇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패키지가 A, B는 같고 C는 다르니까 그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은 간단해요. 퍼블릭은 뭐가 A가 얘를 뭐 가져와도 상관이 없죠. 뭐 C를 또 쓸 수 있고 같은 패키지에 있는 건 당연히 가족 관계니까 가 쓸 수가 있습니다. 공유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퍼블릭일 때는 문제가 없다. 퍼블릭일 때는 다 쓴다. 그럼 퍼블릭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럼 뭐가 자 봅시다. 자 클래스에 그러면 디폴트 자 클래스는 보면 뭐만 쓸 수가 있냐면 클래스는 퍼블릭과 디폴트 퍼블릭 붙인 거랑 퍼블릭 안 붙인 거랑 두 개 쓸 수 있습니다. 책에 그렇게 되어 있었나? 퍼블릭. 그럼 방금 전에는 퍼블릭이 있었으니까 클래스. 퍼블릭과 디폴트. 클래스는 두 개만 쓸 수 있어요. 퍼블릭 디폴트. 그럼 방금 전에는 퍼블릭 붙였으니까 이제 퍼블릭을 안 붙여볼까요? 그러면 C 클래스도 앞에 퍼블릭을 떼겠습니다. C 클래스. B도 퍼블릭을 뗍시다. B도 퍼블릭 떼고 A는 메인 함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A는 그대로 두고 A는 자 그래서 B도 앞에 이제 퍼블릭을 뗐어요. C도 퍼블릭 뗐습니다. 이러면 이걸 뭐 디폴트 접근 제어자다. 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는 디폴트 접근 제어자입니다. 그죠? 디폴트 접근 제어자. 자 그래서 BC에서 퍼블릭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퍼블릭 디폴트일 때는 뭘 쓸 수가 없냐? C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는 가능한데 C는 다른 패키지예요. 그래서 디폴트일 때 C는 다른 패키지는 디폴트는 접근 불가다 이 말이야. C가 디폴트예요. 퍼블릭을 떼버렸어. 아무나 못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같은 가족끼리 패밀리끼리는 쓴데 남은 못 써요. 그렇죠. C는 남이란 말이에요. 남. 그렇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은 이제 C가 안 되는데 그러면 뭐가 메인 에러가 났는데 뭐라고 C는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결 못한다 이 말이에요. 타입이 뭐가 해결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없는 타입이다. 얘가 왜? 디폴트인데 임포트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C는 앞에 퍼블릭이 안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패키지에서 쓰도록 하려면 무조건 퍼블릭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패키지에 있던 누군가든 아무나 쓸 수 있게 하려면 퍼블릭. 내 같은 패키지에 쓰게 하려면 퍼블릭을 뗀다.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거의 대부분 특수한 경우 빼고는 다 퍼블릭을 씁니다. 클래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쇼핑몰을 만드는데
만약에 쇼핑몰마다 패키지를 나눈다 생각해보면, 쇼핑몰이면 그러면 회원 패키지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보통 업무별로 나누니까, 회원, 상품, 주문, 회계, 예를 들어, 이런 패키지가 나눈다 치면, 주문에서 회원 클래스 접근해야 돼요. 왜냐? 주문자가 누군지 해당 주문자의 정보를 회원 클래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이란 패키지 안에 뭐 회원 정보가 담긴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 접근해 와야 된다고. 왜? 주문한 걸 관리자가 보고 누가 주문했지? 응? 이 사람의 뭐 만약에 갑자기 뭐 제품이 없어서 품절 상태면 이 사람의 연락처든지 뭘 확인해가지고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회원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디폴트 하면 못하죠. 그래서 퍼블릭 해놔야 된다. 그래서 클래스끼리 클래스 앞에는 일반적으로 퍼블릭입니다. 디폴트가 특수한 경우 아니면 잘 안 해요. 퍼블릭이다. 어쨌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만 허용한다. 그 정도는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생성자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접근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자의 접근 제한은 마찬가지로 public, default, private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private이 하나 붙었어요. 생성자. 똑같아요. 그러면 public 생성자에 앞에 public이 붙었다는 말은 객체 생성을 어떤 곳에서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성자의 기능은 객체 생성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디폴트란 말은 생성자가 디폴트가 붙었다는 말은 뭐가? 같은 패키지에서만 객체 생성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겠죠? 같은 패키지. 프라이빗은 객체 생성 못하게 막았단 말입니다. 객체 생성 못하게. 선생님 객체 생성 안 하면 클래스가 의미가 없는데요? 그럴 수 있죠. 왜 객체 생성을 막아? 프라이빗이나 디폴트로? 객체 생성 왜 막아? 객체 생성 안 해도 쓸 수 있는 멤버가 있습니다. 스테이티. 그건 허용할 수 있지. 그죠? 객체 생성은 못하게 막을 수 있어. 클래스는 허용해놓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잘 없어요. 클래스를 허용하겠다 말은 객체 생성을 허용하겠다 말이니까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 아니면 그런 경우도 없다. 어쨌든 생성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클래스는 다시 퍼블릭으로 붙여놔야 돼요. 왜냐면 클래스를 퍼블릭 안 붙여놓으면 클래스 자체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문은 열어놓고 집 안에 있는 거 뭐 사용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클래스는 다 퍼블릭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클래스 접근은 가능해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다시 그렇게 해놓고 내부를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생성자니까 각각의 생성자를 우선 퍼블릭 생성자 오버라이딩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B 얘는 아무것도 없고 출력을 이제 좀 구분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B가 이러면 얘는 퍼블릭 생성자 얘 호출했단 말이고 구분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 디폴트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디폴트 그러면 퍼블릭이 아니고 그냥 B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B 이런데 오버로딩해서 그냥 아무거나 쓸게요. 원래 생성자의 역할은 그게 아니지만 구분 뭐가 호출되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얘는 디폴트 생성자 그 다음 마지막은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 B
스트링 그냥 아무거나 받겠습니다. 프라이빗 생성자. 몰라 이렇게 쓰진 않지만 테스트용으로 확인차 그렇게 쓰겠습니다. 얘가 클래스가 B 클래스. 지금 우리가 메인 함수 실행하는 클래스와 같은 패키지에 있는 거예요. 같은 패키지에 있는 B 클래스. 자, 하나는 인수값이 없는 생성자는 그냥 퍼블릭입니다. 얘는 그냥 객체 생성 아무거나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디폴트 생성자예요. 인수값은 그냥 정수값을 그냥 받겠습니다. 뭐 하는 건 아니고 디폴트 생성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안 보던 프라이빗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프라이빗 얘는 프라이빗은 아예 외부에서 접근 불가예요. 그럼 디폴트는 뭐가 같은 패키지 가능이라고 했죠. 같은 패키지 가능. 얘는 그냥 같은 패키지든 다른 패키지든 무조건 외부 불가능. 외부에서 접근 불가입니다. 접근 불가. 그냥 무조건. 뭐? 자, 이래 놓고, 자, B 클래스를 이제 A 클래스인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생성자별로 C는 우선 그대로 두고, 그러면 첫 번째 요 생성자는 인수값이 없는 건 뭐 했냐면 퍼블릭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죠? 퍼블릭 생성자. 그죠? 얘를 호출하겠죠? B예요. 어디? A에서 같은 패키지 호출하는 겁니다. 같은 패키지에 있는 B. 그죠? 재생성. 요건 될 거고. 두 번째. 요거는 디폴트 생성자였어요. 그죠? 디폴트 생성자. 요건 될 거고. 그죠? 왜냐면 B는 A 클래스와 같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퍼블릭도 돼, 디폴트도 됩니다. 그죠? 퍼블릭도 되고 디폴트도 되고 인수값이 정수 인수값 붙은 건 아까 제가 B 클래스에서 디폴트 생성자로 선언해 놨어요. 없는 건 디폴트 같은 패키지는 가능하다. 자, 그래 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요거는 그렇죠. 퍼블릭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얘는 같은 패키지니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맨 마지막에 있는 프라이빗 생성자 이거 있죠. 세 번째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는 프라이빗 생성자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세 번째 B3 new B에 스트링이 들어가야 돼. hello 요거는 프라이빗을 접근하는 거다. 프라이빗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벌써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은 외부에서 해당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뭐가 해당 생성자 세 번째 뭐가 스트링을 받는 세 번째 생성자는 not visible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뭐 프라이빗이 그렇죠? 얘는 뭐가 외부에서 같은 패키지든 다른 패키지든 그건 상관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외부에서 접근 불가입니다. 프라이빗은 그건 못 쓴다 이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못 쓰도록 한다. 그래서 세 번째인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는 생성자는 못 씁니다. 프라이빗 해놓으면 아예 바깥에서 호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면
같은 내용을 어디 갔노? C에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C 클래스에 복사 붙여넣기 그냥 할게요. 생성자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C. 이제 C가 이렇게. C도 똑같이 생성자를 Public Default Private로 선언하겠습니다. 이거 갖다 쓰세요. 그러면 C도 첫 번째 인수값이 없는 건 Public, 정수형은 Default, 스트링은 프라이빗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메인 클래스에서 똑같이 C를 호출을 해볼까요?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하겠습니다. 얘는 오류 난다고 안 된 거. 그렇죠? 그럼 C로 바꿔볼게요. 뭐 바꿀 게 많네. C. C. C를 똑같이 B와 똑같은 조건을 두고 C를 생성자로 호출하면 세 번째는 프라이빗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같은 패키지건 뭐 다른 패키지건 프라이빗은 어떤 곳에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제 프라이빗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럼 얘는 이제 보나 안 보나 오류 발생. 그렇죠? 얘는 오류 발생. 두 번째 디폴트 생성자. 얘는 C의 디폴트 생성자는 같은 패키지는 가능하고 다른 패키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A가 있는 my 패키지예요. 그렇죠? C는 어디? U 패키지에 속해 있는 클래스죠? 그러니까 얘가 G 클래스, G 패키지는 가능한데 지금 남의 패키지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안 된다. 되는 거는 퍼블릭밖에 없다. C. 두 번째는 얘 벌써 이미 빨간색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얘도 뭐가 int 자료형이 얘도 접근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디폴트니까. 얘가 왜? 외부 다른 패키지는 안 된다. 다른 패키지이므로 접근 불가.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만 프라이빗은 무조건 안 됨. 그렇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도 그렇게 구분한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생성자에 지나서 그럼 남은 건 필드와 메소드죠? 그렇죠? 똑같아요. 필드와 메소드도 public, private, default. 생성자랑 동일합니다. 생성자랑 동일해. 그러면 B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B가 만약에 이제 생성자는 빼고 필드를 퍼블릭하고 퍼블릭은 고려 대상 아니에요. 나 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을 볼게요. 자, B 클래스에 프라이빗 해서 스트링 네임 이렇게 해놨어요. 필드든 메소드든지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뭘 할 거냐면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이제 생성자로 초기화 안 시키고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 시킬게요. 그 다음 리턴 자료형 보이드
딱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자, 이름을 그 다음에 이게 퍼블릭이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치고, 자 앞에 name은 프라이빗이에요. 그 다음에 age는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그러면 얘는 프라이빗은 같은 패키지든 다른 패키지든 외부에서 못 씁니다. 얘는 public, 클래스는 public이지만 아무것도 안 붙었으니까 디폴트니까 같은 패키지는 가능해요. B 클래스입니다. 자, 이래 놓고 뭘 했냐면, 자, private name 얘를 초기화 시킬 건데, 우리가 앞에서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초기화 시켰지만 생성자 외에 그냥 메서드로 받아서 초기화 시킬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래 놓고 info 메서드는 해당 프라이빗을 출력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걸 A 클래스에서 접근해보죠. 이제 B, C는 필요 없고 C는 볼 것도 없고. 자, B에 객체 생성한다고 난 다음에 뭘? 네임을 초기화해 줄 거예요. 그러면 네임을 어떻게 초기화해 주냐면 B1. 아까 set 네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걸로 초기화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손흥민. 자, 이렇게 했어요. 손흥민. 얘는 set name은 그냥 일반 메서드입니다. 디폴트 메서드라 A 클래스에 가능해요. 다 하려면 원래 퍼블릭 다 붙여줘야 되죠. 지금은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은 패키지니까. 자, 얘는 가능해. 그렇죠? 응? 그렇죠? 왜? 디폴트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자, 이래 놓고 나는 확인을 하고 싶어. 뭐 이름이 좀 초기화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응? 그래서 A 클래스에서 B 클래스에 네임을 접근하면 얘가 뭐가 디폴트니까 외부에서 접근 불가합니다. 얘는 그죠? 디폴트가 아니고 프라이빗이라서 네임 필드 접근 불가예요. 네임은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얘는 실행해봤자 어차피 B 클래스의 네임 필드는 비집을, not 비집을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B는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프라이빗, 하나가 프라이빗이에요, 지금. 이름이 개인정보라서 막아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네임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필드에, 프라이빗 필드는 접근을 바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확인은 어디, 제가 그래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뭐, 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 네임을 확인해. 내가 초기화 잘 시켰는지, 등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메소드는 만들어 놨어. info 메소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바로 필드를 출력은 못해요. 프라이빗이라서. 근데 이건 가능해. B1. info는 가능하단 말이야. 이건 프라이빗, 이 메서드는 프라이빗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호출 가능해서 이걸 이용해서 확인은 가능해요. 그러나 아까 요거는 안 돼. 지금 이거는 계속 오류가 발생하죠. 요거는 가능해요. 얘는 손흥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 B 클래스에 요거 보세요. 얘가 프라이빗이라서 이 프라이빗은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 직접적으로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해당 객체점 name 이렇게는 안 되나 간접적으로 이걸 출력해주는 이 메서드는 외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프라이빗은 외부에서 접근은 불가한데 같은 클래스 G 클래스 안에서는 본 클래스 내부에서는 사용 가능.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G 클래스에 어디?
info 메서드 안에서는 this.name 해서 얘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프라이빗으로 외부에서 직접 접근은 초기화 한번 시켜놨는데 수정을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야. 한번 초기화되면. 그 다음부터 수정 안 되게 막아놓는데 그 대신에 메서드를 통해서 확인은 할 수 있다. 수정은 안 된다. 그래서 수정을 막기 위해서 왜냐면 엉뚱한 값이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안 되니까 그거는 막는데 보여주기는 보여준다. 그래서 만약에 필드가 프라이빗이면 일반적으로 해당 프라이빗 필드를 확인할 수 있는 메서드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에 뭐 들어있는지는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야. 그 대신에 직접 다이렉트로 접근해서 수정하는 거는 막아놔야 돼. 그래서 그게 프라이빗으로 막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프라이빗은 뭐가? 초기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인은 가능하나 뭘 수정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수정은 못하게 만들겠다. 물론 set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프라이빗은 확인만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 얘기입니다. 확인만 가능하게. 그래서 한번 초기화하면 확인만 가능하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는다. 그거는 좀 이따가 쉬고 다시 자세히 봅시다.